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초대석으로 한국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분은 주로 이제 안보 문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지금 문재인 딸 사이가 한간에 해자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네. 대통령의 딸이 갑자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한때는 문재인이 살기도 했던 구기동 빌라를 정려받고, 그것도 부부간에 왜 서로 남편이 부인한테 정려했을까 의문도 있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미국 아세안 태국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걸로 갔는데 지난 12월 말에 조국이 네.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6월 달에 이미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전에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해외로 급히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딸 부부를 경호하려고 경호원도 또 별도로 또 태국이든 아세안이든 파견됐을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또 둘러싼 토리 게임전가 하는 게임 문제.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공교로운 의문이 아들도 이 대선 끝난 2017년 5월 10일 이틀 뒤인가 나와가지고 이 뭡니까? 게임 사업한다고. 문준용. 그러다가 2018년 3월경에 게임 잘 안 됐다 하고 손을 틀었고, 사이는 2016년 2월에 또 게임 회사의 팀장으로 입사를 했다가 그 바로 비슷한 시기에 둘 다 게임이 잘 안 됐다고 틀었거든요. 그러고는 사이는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아들은 또 과거에 있던 사무실이 아니라 저 강서구 화곡동인가 어디 거기에 별도의 스튜디오를 뒀다 하고 이제는 또 시각 디자인 설치 미술에만 집중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과 사이가 비슷한 시기에 게임에 이렇게 뛰어들고, 또 한편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무슨 소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암호화폐가 극성을 떨었다가 이렇게 꺼지기 시작한 게 2018년 2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혹이 지금 제기될 수 있는데, 정권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관한 의문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 그 곽상도 의원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대통령의 자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협박을 하는 이런 부분을 의원님 당 대표가 되면 좀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야, 이게 정말 이 대통령의 아들, 딸 직계 혈족으로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정권 말기에서나 나오는 일인데 지금 아직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러고 있군요. 영부인이 계속 문제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는 아들의 딸의 아들은 또 그 문준용은 물론 아주 진즉 당초부터 그게 나왔었죠. 취업 비리니 뭐니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게 어떻게 게임 이런 무슨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거에 관련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게임 쪽에 밝은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 바다 이야기 그 사건 검사 때 그 수사 좀 하셨습니까? 그거를 하다가 그 노정권의 핵심들이 다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거를 제대로 팔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저는 정말 그 정권 핵심의 비자금 이거는 제대로 수사에 착수도 해보지 못하고 남은 이 전국에 그냥 이 바다 이야기 공화국, 게임 공화국이 돼 있는 수백 조가 아마 날라갔을 겁니다. 국민들이. 전국에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거를 없애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없앤 겁니다. 그때 기억에 거의 2만 개쯤 되는 거를 전국의 경찰, 검사들 지휘해가지고 이제 그거 없애는 것만, 그냥 아주 힘든 것만 그것만 하라 그래서 하고, 이 정권 핵심부의 이 게임과 관련되는 이 비리는 당시에 중수부장이 자기가 싹 뺏어갔어요. 저는 강력부에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게, 너네는 이런 거 잘 못하잖아. 이런 그 권력형 비리는 우리가 할게 해가지고 중수부장이 뺏어갔는데,
그 중수부장이 바로 박영수예요. 그 박영수. 아, 특검 박영수. 네. 예. 그때부터 그렇게 그런 쪽에 밝았습니다. 가지고 가서는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예. 나중에 우리가 다시 그거 좀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 뭐 하냐 해가지고 그 수모를 겪어서 우리 그 강력부장은 거기에 항의해서 사표까지 내고 나오고 저도 사표 내겠다 나도 예. 막 그랬더니 너는 끝까지 있어라 해가지고 그냥 그런 참 눈물겨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게임이나 이런데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때는 전자오락 게임에 밝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때도 전자오락 예. 아니에요. 그 바다 이야기. 이게 그 컨텐츠 진흥원에서 뭐 그 인정을 한 사양 전자오락이죠. 예. 근데 이제 진화되어 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게임이고 게임이 조금 더 진화돼서 결국은 이 암호화폐인데 너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 날 암호화폐가 한 500만 원이었습니다. 노멀한 가격이었어요. 네. 그 전에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한 7개월 만에 2,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등을 하고 순식간에 거품을 빼면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휴지 조각이 되어 가고 있어서 젊은 청춘 수십 명이 자살을 하고 지금 폐인들이 이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났었는데 단속한다고 또 그냥 그 예.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가 예, 그리고 아들과 사이가 비슷한 시점에 게임에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사이가 지금 200억을 뭐 어쩌고 30억을 어쩌고 이러면서 지금 의혹이 지금 다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협박을 저렇게 가늘크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자, 의원님 당 대표가 되면 이 협박하는 정권의 이 대통령 측근들의 문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파헤치겠습니까? 정말 이거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 제일 문제 있는 순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인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직계 비속 아들 딸 비리 이거를 뭐 제일 뭐 우선순위로 놓고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예, 이가 예. 그 유사 가족인 최혜원이 최혜원이 아니라 손혜원이. 손혜원. 제가 이거 뭡니까 최순실과 이 손혜원을 제가 요즘 이름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손혜원이가 많아서. 저는 유사 가족이라고 봐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유사 가족이었다면 이건 더 결탁된 업그레이드된 유사 가족이에요. 집도 거기한테 팔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자개도 네. 들고 다니고 네. 뭐 청와대에 자개 잔치를 하고 청와대에서 무슨 뭐 뭐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완전 유사 가족이다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 돼서 이런 문제를 파헤치는데 촉이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예.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위선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제가 하나만 또 예. 여기 나온 김에 이거 잘 알려지지 않은 예. 말씀 하나 예. 드리는데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예. 지금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예. 뭐 재판을 거래했다 뭘 했다 그거를 그런 혐의로 지금 갖다가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재판을 거래한 걸 누구하고 거래를 했냐? 여기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예. 이 적폐의 가장 그 우두머리인 대법원장이 그때 무슨 뭐 통진당이니 뭐니 지금 정권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판결들을 다 너희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짜고 한 거잖아. 이런 거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부 성공해서 지금 감옥에까지 보내놨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이제 그런 구상의 가장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하는 것은 야, 그 법사위에서 예. 우리 당의 의원들 뭐 김진태나 뭐 이런 의원들하고 너네들 또 짜고 뭐 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선거법으로 재판 예, 그 고생 오래 하셨죠. 예.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 자기들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김진태가 법사위원으로 간사로 있으니까 그 자신의 문제와 또 법원의 그렇죠. 문제를 딜을 쳤을 역시 것이다. 빠르시네. 예, 여당 문제에서. 예. 그렇게 해서 법안을 뭐 좀 예. 통과시켜주고 예. 나는 재판에서 뭘 좀 득을 예, 받고 예.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많이 파봤을 겁니다. 예, 아마 사사치 틀었겠죠. 예. 그거를 하다가 소형교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 다 부르라고 이제 네.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구속된 예. 이 법원 행정처 차장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연관된 사람을 붙다가 서영교 뭐 그다음에 전병헌 뭐 예.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예. 그것도 뭐 불어서가 아니고 예.
그 메일을 보내고 한 거를 다 이제 포렌식 압수하니까 거기서 나왔겠죠, 증거가. 그죠? 예, 거기서 이제 물증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 저는 하여튼 뭐 누구처럼 무슨 그 서영교처럼 뭐 감히 뭐 판사를 불러서 뭐 제 사건을 청탁을 만약에 한마디라도 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이러고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고요. 이게 얼마나 숭악한 세상인지 아무튼 간에 저는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저는 무죄를 받았겠다. 그 양승태 법원, 대법원이 하고 싶은 법안을 제가 만약에 많이 통과를 시켜줬으면 예. 그걸 가지고 또 무조건 갔다가 엮였죠.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했을 수가 있어요. 김진태 너는 왜 법사위에서 맨날 반대하더니 너가 재판 받으니까 갑자기 왜 통과율이 확 올라갔어? 다 짜고 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야,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고요. 저는 제가 그 재판을 받는 순간에도 제가 반대할 거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예. 그때 제일 법원에서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상고법원 법. 예. 그 전에 반대했다가 제가 이거는 그냥 좀 웬만하면 좀 통과시켜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때 반대를 했었습니까? 끝까지 반대했죠, 뭐. 법원의 그 이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판사들의.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그거는 좀 원칙에 맞지 않는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해서 계속 반대를 했고 제가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냥 계속 반대를 한 거죠. 끝까지. 예. 그 사람 원칙을 지켜야 사는 수가 생기는 거네요. 예. 자, 그 뭐 남들이 다 몰랐던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태 의원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부분에는 하늘을 우러러봐서 이 한 점 두려움이 없다. 이걸 자신을 좀 하시는 거겠네요. 고맙습니다. 딴 분들은 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조용히 있다가 이제서 다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는 하겠다고 저러는 거 보면요. 한국당 의원들이 확실히 좀 겁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딱 보면요. 겁 많이 내죠. 예. 예. 뭐 이것저것 살피는 게 많습니다. 예, 뭐 깨끗이 살면 겁날 것도 없는데. 자, 2차 미북 회담이 뭐 한 3월 중순쯤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북핵을 이 동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진 거 다 인정해 주겠다. 이제 비핵화 포기했다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날라오는 ICBM만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하고 이제 뭐 북한이 필요 없는 영변이나 이런 거 좀 터뜨려 주면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 딜을 해서 트럼프도 지금 국내 지지도가 떨어져서 34%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캔들도 지금 여러 가지가 뭐 탄핵 위협이 있는 스캔들도 근처로 다가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당히 해주고 이제 그 대가로 북한에다가 이제 뭡니까? 대북 제재에 우회적 완화. 그러니까 한국이 개성공단을 하거나 또 무슨 건강산을 하거나 이런 거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이야기는 에스크로우 현금 계정을 한국, 일본 등이 돈을 내어서 현금을 쌓아놓고 북한이 하나 할 때마다 잘했다 하고 현금을 직접 또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미국에서 또 지금 비건이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핵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해서 92년에 한국에 있던 핵까지 빼게 만들고 저거는 핵이 없었는데 그 뒤에 저거들이 가전 세계의 제재를 이렇게 뚫고 핵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고를 쳤는데 이제 그 핵을 인정해주고 그냥 몇 가지 쇼만 해주면 비본질적인 핵을 사실상 보유하는 걸 인정해주고 현금으로 포상을 주고 한국이 주로 돈을 대서 북한을 개발을 하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역대 겪어보지 못한 이게 미군 감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지금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를 고작 1,200억을 가지고 타결을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사일의 최대 안보 위기인데 의원님이 되시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되면 저는 그 당대표 자격으로 워싱턴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예. 지금도 뭐 그쪽에서 좀 와달라는 또 우리 해외 교민단체나 이런 분들 많은데 조금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 조야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는 무슨 이런 우파 정당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에 뭐 라인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왜 저렇게 질이 멸렬하고 자기 소리를 못 내는가? 한국의 보수 세력이 목소리를 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트럼프가 독단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싱크탱크에서 언론에서 제동을 거는데 이제 저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국 입장에서 걱정하는 사람도 이제는 지쳐서 뒤로 다 손을 놓는 행국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니 제가 이 당에 있으면서 봐도 이게 정말 이게 우파 정당 맞나? 예? 그런 고민에서 이번에 이 전당대회도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동안 우리 홍준표 대표만 정말 집에 가시면 아 우리가 이제 좀 제대로 좀 당이 정상화 되겠구나 했더니 예, 예. 무슨 김무성,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예. 들어와가지고 뭐 더 큰 소리를 치고 예. 모든 사안에서 이거는 뭐 아까 제가 그 또 말씀드렸잖아요. 예. 모든 거 다 잘못했다고 하고 예. 그냥 우리 좌로 가자고 아주 대놓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이 우파 정당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 건데 그 목소리를 미국 정계에도 분명히 좀 이거를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일 정말 이 안타까운 게 우리는 핵이 있고 북에 핵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정말 한 반대가 20년 돼버렸죠. 만에 예. 완전히 반대가 됩니까? 그리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 서복윤 교수인가 서울대학교 예. 전문가 있잖아요. 핵 전문가시죠. 예. 6개월이면 만든다고 지금도 큰 소리 자기한테만 맡겨주면 6개월이면 핵폭탄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면서 그거를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의원님 근데 네. 지금 문 정권이 대국민 사기를 쳤어요. 비핵화를 한다면서 비핵화가 된 게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보유한 채 북한은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딜을 쳐서 네.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도 받고 또 한국으로 하여금 돈을 주게 하는 것도 받아 챙기고 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 이렇게 되면 정권이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보유를 도왔다. 이거는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북 회담에서 핵 동결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면 문 정권의 이 사기 비핵화, 대국민 기만 행위 그러면서 평화를 운운하면서 재래식 지금 군사력도 해체해 가고 있고 DMZ나 서해 평화수역도 해체해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정권을 상대로 뭔가를 이렇게 선포하고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거는 천천히 하더라도 경제는 망했다가 또 살리면 되지만 안보는 무너지면 다시 살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 황 소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 그동안도 이렇게 보면 제일 코드가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저도 다 공감하고요. 그 얘기하면 그 사기, 비핵화 사기, 뭐 위장평화 얘기하면 또 우리 홍준표 대표 또 건파 네 마리 맞았잖아 하고서 또 이제 큰 소리 치려고 또 덤빌 텐데 그 얘기는 홍준표 대표만 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많은 우리 소장님도 했고 저도 그때 그 작년인가요 4.27 뭐 판문점 회담할 때 다 벌써 이렇게 될 줄로 우리가 다 예견을 했었잖아요. 예, 다 했죠. 거기에 뭐 북한의 비핵화란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판문점 회담에. 홍 대표가 제일 잘못한 거는 6월 12일 날 13일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6월 12일 날로 정상회담 날짜를 미국이 발표했을 때 네. 이거는 선거 하나만 저는 그때 선거 하나만 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솔직히 야로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이 북한하고 물밑으로 통하니까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12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미국은 별 생각 없이 받았다. 그러면 트럼프를 만나서 회동을 한 달 연기해라고 당시 한국당 대표면 네. 당장 지면 자기부터 다음 날 아침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왜 그 말을 안 하고 그분은 혼자서 좀 이렇게 막 좀 속된 말로 시부릉시부릉 하시지만 그거를 가지고 왜 투쟁을 안 하고 그 날짜 부분에 문제 제기를 안 했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지금 두 번째 북미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곧 또 뭐 하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지난 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생겨요. 당장 우리 지금 전당대회 2월 27일에 한다는데 그것도 하루 앞이나 이틀 앞에 하면은 우리 당 뭐 어디서 뭐 하는지 이제 관심도 다 빠질 거고요. 더 문제는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뭘 또 집어주고 또 타결할지도 문제지만 그거를 틈타서 전격적으로 김정은이가 또 3일절 날 뭐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전당대회 하는데 다 정신 팔려가지고 이제 뭐 새 대표가
저 같은 놈이 그래도 되면은 그 하루 이틀만이라도 전열을 정비하고 어떻게 하겠는데 그러기에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끝나고 이틀 뒤에 하루 만에 밀고 내려오면 김정은이가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 다행히 네. 의원님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3주간 네. 민주당 공화당이 셧다운 유예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2월 한 24일쯤에 이제 이렇게 그 전에 나가게 되면 그걸 핑계로 조금 더 이 미북 회담을 연기를 해서 3월 달 정도에 열릴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지금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셧다운이라는 게 뭐 예, 지금 그 저기 미국의 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네. 멕시코 장벽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공무원 월급을 안 주고 한 달 이상을 이 셧다운이라고 예산 동결 지출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80만 명인가가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셧다운이요? 예산 통과가 안 되니까. 예, 트럼프가 그걸 네. 이제 엊그제 이제 이 민주당 하원 그 원내대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한 3주간 의논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3주간 가게 되면 2월 한 10일 뭐 이렇게 지나면 그 부분이 또 그 협의가 될지 또 안 되고 연장이 될지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담을 하러 베트남에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쇼를 하려도 이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쇼를 해야 홍보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고려하면 3월 달에 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회담만 있으면 곧바로 김정은이는 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이한테 100% 유리하게 될 거고, 회담이 있고 나면 곧바로 한국에 그럼 10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 대표가 되시면 이거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김정은 방남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 이게 만약에 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대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방남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미북 회담에서 그렇게 퍼주고 타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가서 우리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기서 미국만 무슨 핵동결이니 ICBM만 폐기하면은 미국만 살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핵을 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입니다. 네, 이게 이 동맹으로서 예. 이게 할 짓이냐 이걸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는 지금 한국이 하는 꼴이나 미국이 하는 꼴을 보니까 거의 동결로 간다라고 보고, 아예 동결됐을 때의 대안을 나토식을 핵을 가져와서 전술핵을 다시 일본에 배치해라. 그리고 우리 키 하나 들고 너그 키 하나 들어서 둘이가 다 가동을 할 때 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35, F-22 이걸 섞은 네. 최신의 전투기를 띄워서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징조가 보이면 먼저 폭격을 하자. 그리고 미국하고 공동 개발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상에서 우리 이제 북한의 핵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지스함에서 SM-3를 쏴서 막았는데 이걸 이제 지상 기반 이지스 어쇼라는 걸 가지고 그라운드 기반 GMD를 만들어서 최신 레이더를 미국이 제공을 해서 우리가 쏘게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일본에 다 해주겠다 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미국이 사실상 해구산도 전략자산이 한국에 못 오면 해구산도 구멍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의원님은 핵 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한국당 대표라면 일본의 자민당, 중국의 또 뭡니까 대만의 네. 민진당, 네, 차이잉원 그렇지. 총통 다 좀 보자고 했어. 그렇죠. 우리 삼국이 이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네. 않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고, 대만도 지금 중국이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공동으로 핵 개발을 하자. 이렇게 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있으십니까? 뭐 전공이 도대체 이 안보가 전공이세요? 아니, 경제면 경제, 뭐 안보면 아니. 안보, 뭐 점점 참 아주 이렇게 이게 논리가 참 치밀해지시는데 요새 뭐 저는 뭐 또 이 전당대회 뭐 좀 정신도 팔려 있고 그렇죠. 선거하게 하다 되면 보니까 뭐 참 그렇게 이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챙기지 못한 점은 있는데 원래 저는 그 핵 무장론자입니다. 예. 아니 그 너무나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는 할 능력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게 일본하고 대만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해졌죠. 예, 또 미국이 대만을 굉장히 감싸면서 이렇게 되니까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한 처지가 지금 좀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거 아주 그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배운데 북한 핵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면 대만이나 일본이 핵을 가진다고 가야 중국이 예. 긴장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가 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안 그러면 한국에 대만에 일본에 다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지고 맞서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나가면 미국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저렇게 적당히 정치적인 쇼를 하고 빠져나가는데 그 부분이 미국 국민들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당선되시면 미국 바로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그리고 이 정말 이 한일 관계를 자꾸 그 어떤 민족 감정에 이런 거를 건드려 가지고 굉장히 지능적이죠. 이거 정말 그 지금 군대에서도 주적 멀쩡한 좀 주적 북한의 군 주적 개념은 삭제해 놓고 아주 지능적으로 일본을 자꾸 부각을 해서 병사들에게 뭐 그런 옛날 뭐 일본군의 만행 뭐 이런 거를 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 하는 게 그 이간질하는 지금 그런 수법을 좀 쓰는 것 같아요. 한미일 삼각 이 보조를 어디에 이제 균열을 하기 딱 좋은 게 한일 관계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게 주사파의 아주 오래된 전략이죠. 반미를 하면 한국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일을 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결국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나 MD가 깨어지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 미국하고 일본에서 도려내는 아주 전략인데요. 이제 내놓고 북한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 아주 애완견처럼 꼬리를 흔드는 정경두 국방장관이야 장성들이 일본한테는 저렇게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내놓고 말을 좀 하시겠습니까? 대표가 되시면. 저 같으면 합니다. 뭐 반중 친미 그거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권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요. 이제 개성공단을 열라고 준비를 다 해냈다 소리도 들려요. 무슨 트레일러에 뭐 실어가고 그다음에 금강산도 그러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 상태에서 열면 외국에 봤을 때 외국에서는 한국의 문재인이 한국을 대표하지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부터 이제 북한하고 주고받고 거래를 하면 이제 국제적인 제재 전선은 다 깨져버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북 회담 직후에 열려고 가면 한국당은 입장을 어떻게 표명하시겠습니까? 개성공단, 그 다음에 철도, 도로, 금강산 이런 부분에서요. 그거 당연히 허용해 주면은 안 되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그냥 우리가 무슨 저 뭐 유엔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걸 없앤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씩 다 우리가 엄청난 이 국민의 생명을 다 그 희생해 가면서 천안함에 다 그다음에 뭐 박왕자시 피살인이 그렇게 하면서 그 피로써 이루어진 건데 그거를 슬그머니 뒤로 뭐 이렇게 다 집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당연히 말을 해야죠. 자, 지금 문정권 들어서 북한에 뭐를 얼마를 줬는지 작년 1년간에 또 재작년에도 집권 이후에 한 번은 좀 규명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석탄 밀수 사건 의원님 잘 아시죠? 자, 검찰 공소장에 누구한테 사왔는지 얼마를 줬는지 그다음에 석탄이 어디로 갔는지가 하나도 없는 그럼 물 공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검사하셨으니까 이런 게 그런 공소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명 구속에 뭐 세 명인가가 불구속했는데 1년이 넘도록 수사해서 공소장을 걸었는데 그 공소장에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기관에서 그 구속된 사람이나 그게 혐의자들이 다 정부기관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뭐 공소장이 한 장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기소를 하는 쇼를 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에서 53세 한국인 등 한국인 2명이 대북 송금에 관련됐다고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거. 또 한국이 정제유 343톤인가를 북한에 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당이 지금 제기되는 이런 대북 지원 의혹에 대해서 파헤쳐야 문 정권의 이 사기 평화쇼를 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북한 석탄 그것도 있었네요.
그것도 벌써 몇 달 지나니까 지금 뭐 또 다 가물가물해져 버렸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그것도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습니까 그게. 예. 그거 하나만 제대로 파도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 나올 판이었는데 이런 거 그 다 적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이 정권 찾아오면은 그야말로 하나하나 다 까뒤집어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다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12월 달에 한국당의 의원들이 뭐 좀 강연을 해달라 해서 그 새벽에 가서 한 세 번 정도를 했어요. 한 10대 명씩 이렇게 세 팀으로. 네네. 그래서 제가 딴 거 필요 없다. 지금 한국당이 싸울 게 아니라 당 대표가 정해지면 공천은 투쟁 성적을 네. 지수화해서 정권 투쟁을 1년 동안에 잘 싸운 사람을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일정한 점수 이상 된 사람을 공천을 주는 것이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장외 투쟁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국당의 당협에서 100명씩 동원하면 25,300명이고 500명씩 동원하면 그것만 해도 한 12만 명이 되는데 그렇게 좀 싸워가야 문정권을 궁극적으로 중도에라도 제동을 걸어서 퇴진시키지. 문정권이 임기 다 채우면 아마 나라가 안보나 경제에서 양쪽으로 거들날 거라고 보는데 한국당이 그 투쟁을 먼저 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깨부린다고 안 나오고 또 강경 발언도 안 하고 진 죄가 많아가지고 눈치나 실실 보고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점수를 다 평가해서 국회에서 얼마나 강경 투쟁을 했느냐 또 할당을 해서 5명씩 이렇게 비리 사건 한 개씩을 맡겨놓고 얼마나 성적을 내느냐 네. 또 동원할 때 당원들을 다 세요. 버스에 올라가서 그래서 얼마나 동원을 잘했냐 이런 것들을 국회와 장외에서 이렇게 병행을 좀 해가라 했는데 공안 메아리더라고요. 의원님은 좀 그럴 생각이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뭐 그냥 저작권이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거를 사실은 저도 어렴풋하게 그 맞다 좀 잘 싸우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투쟁 점수와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니까 아 맞다 저거다 해가지고 예. 저도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아주 정말 필요한 거 같고요. 예. 그렇게 실제로는 잘 못 해왔어요 여태까지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비례대표들 예. 어떤 뭐 직역을 대표한다 뭐 전문성을 예. 뭐 우리가 중시한다 해가지고 와서는 어느 지역구 하나씩 받아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지역구 위원장으로 가서 표밭 가꾸기 바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면 뭐 당협 위원장을 교체한 데가 20, 30대 제가 볼 땐 쇼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필요한 것은 투쟁이고 한국당의 체질 자체를 투쟁성으로 강화해야 기본적으로 이 문정권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 브레이크를 못 걸면요. 감이 입에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 정권이 온갖 비리로 엉망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되고 난 뒤에 또 밖에서 해체 모여가지고 중도나 중도 우파 중도 좌파를 포괄하는 엉뚱한 사람을 세워가 정권을 탈취해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투쟁 부분에서 그 투쟁성은 의원님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요새 이 뭐 전당대회 있으니까 각 후보들이 나와서 와, 예. 다 이제 투쟁해야 된다는 거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다, 내가 뭐 또 저렇게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싸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특히 어디를 뭐 다른 당회를 갔다가 오신 분은 그 잘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동안의 행적을 설명하는데 바빠요. 어? 그거 내가 왜 그랬다 뭐 이거 하는데 바쁘지. 일단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남을 끌고 나가서 어디 싸울 수가 없고 일단 제자리를 지키고 그 정도 자신감과 배짱을 가진 사람이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또 하나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 프레임을 인정하고 그 링 위에서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적폐 세력 이런 것까지 다 인정하자는 그러면서 싸우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그 김성태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예. 하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되면 이게 어떻게 구속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쪽 민주당에서 적폐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맞네. 저 적폐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 또 딴 거 가지고 좀 싸울까요? 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의원님은 지금까지 장애 집회는 몇 번 나갔었습니까? 한 50번도 더. 나갔을 때마다 연설을 했죠. 그렇죠. 예, 그 연설하러 같이 네, 그냥 네,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의원님이 제가 볼 때 당선되기 위해서는 딴 게 아니라 의원님이 나 장애 집회 지금 한번 세보십시오. 네. 시켜가지고 보좌관들 몇 번 나갔는가 세보고 연설 몇 번 했는가 또 의원님이 말한 요지가 뭐였는가 이런 걸 한 장으로 딱 정리해서 자 같이 나온 사람 중에 황, 홍, 오는 몇 번 했나 맞네요.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그날 그냥 의원님 지지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의원님이 그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이 그래픽으로 만들어 가지고 싹 돌려서 앞으로 누가 투쟁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승부는 끝났다고 보는데요.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워가네요. 예. 황 장외 집회 빵번일 거고요. 예. 그때까지 그런 거 해본 적 없으니까. 예. 오 하고 홍한 왔다 갔다 한다고 때도 했겠습니까? 없고. 예. 홍이 우리 당 무슨 뭐 규탄 대회 해가지고 한 대여섯 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 홍이 장외 집회 한 번 한 거를 나가서 그때는 이제 홍이 당 대표로 예. 전 당원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한 거를 그거의 몇 배를 우리 시민들하고 나가서 매일같이 그렇게 했죠. 근데 엊그제 한국당이 뭐 집회를 크게 한다고 무슨 선관위원 문제하고 또 그런 걸 그래요. 네.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한국당은 중요할지 몰라도. 그런데 국회 중요하기는 좀 예, 중요하긴 한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은데 근데 그걸 국회 계단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국회 안에서 하면 실내 집회고 국회 계단에서 하면 장애 집회인가? 국회 밖을 나오기를 이왕에 거기서 했으면 청와대까지 행진이나 한번 하지 3,000명 모으기도 쉽지 않았을 건데. 저 혼자도 2,200명 모아가지고 여기서 하고 홍대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국당 앞에 민주당 앞에까지 갔는데 한국당이 다 모은 게 3,000명이고 그걸 가지고 또 국회 계단에서 하고 끝내버려요. 대단하셨어요. 우리 소장님이 혼자서 이렇게 그거는 정말 사심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저기 후원금도 안 받겠다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내가 뭘 거기서 득을 보는 그럼요. 제가 뭐 없이, 배지 딸 일도 없는데. 없이 한 게 2,200명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 그 출범식 때 글쎄 5,000명 예. 정말 참 고마우신 분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당이 지금의 체질을 가지고는 국회 문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는요. 그 이유는 딱 그거였습니다. 그 역대 대표들 뭐 임명진, 네. 비대위원 홍준표, 그 다음에 홍준표 다음에 김성태가 조금 원내대표가 약간 개명해서 김병준으로 왔죠. 김병준으로 왔죠. 이 지금 4명 이름을 든 이분들은 지금 밖에 있는 아스팔트 우파들이 자기들을 안 좋아한다는 걸 잘 알아요. 예. 본능적으로 잘 알아요. 예. 안 좋아해도 열심히 가서 싸우면 또 흡수가 될 건데. 그거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못 넘어서네요. 못 넘어서요. 전에 왜 김영철 여기 한번 내려왔을 때 그때 예. 우리가 나가서 좀 이거를 했는데 예. 그때도 무슨 반대 농성이나 이런 거 예. 또 그 특검 쟁취하자 해가지고 또 막 단식도 하고 예. 막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가자. 광화문으로 나가서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그때 지도자들은 야 우리 나갔다가 잘못하면 봉변 당한다 이거예요. 맞을까봐. 예. 별로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너 뭐야 하면서 이제 와서 하는 척해 이 소리 들을까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힘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 장외는 이 애국 시민들이 다 차지하고. 그 차지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계속 나와서 매주 고생만 하죠. 고생만 하는 결국 한국당이 거기에 결합을 해서 끌고 가야 거길 나가지를 눈치만 보고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거를 제일 이 빗장을 풀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다.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 이 나가서 한 거 따지면 50번도 더 되죠 저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좀 대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설날 아침입니다. 김진태 의원님이 특별 초대석에 나오셨는데요. 지금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한국당이 이번에 이 당 대표가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또 2022년에는 대선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당의 성격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기로에 있는 부분에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의원님, 그 당 대표 후보로서 설날 아침에 네. 예, 시청자분들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설날 아침에 이렇게 떡국 드시는데 참 요즘 많이 힘들고 그렇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기운 내시란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 지금 우리 제1야당 지금 막 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이거 좀 바꿔보자. 특히 저는 나와서 이제는 정말 좀 우리 이 난국에 제대로 된 우파 정당 하나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그 대표는 말로만 뭐 하는 사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사람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당 대표는 인물 좋은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또 경력 좋은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 또 입으로만 시끄러운 사람 뽑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설날에 가족끼리 이런 국가를 위한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요.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자,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명절 편안하게 보내십시오.